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의 이모저모 그 조금 색다른 소식을 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거 한잔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왜 한 거죠? 소리 들리세요? 소리 너무 좋다. 소리 너무 좋다, 진짜. 네. 입만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즐거운 차이, 재밌는 차이, 그다음에 특색 있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3월 8일이 무슨 날이죠? 3월 8일 국제부녀절입니다. 국제부녀절. 네. 저희는 세계 여성의 날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38부녀절입니다. 그래서 38부녀절을 맞으며 특색 있는 봉사로 흥성인다? 네. 네. 이렇게 38부녀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또 코트님께서 와인도 한 잔 저 축하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약간 세팅을 했습니다. 그 부녀절을 축하하는. 네. 근데 고맙네요. 저희가 저희는 네. 축하도 받고. 하긴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받으셨대요. 아니 참 38부녀절이라고 해서 무슨 택배로 뭐 초콜릿도 받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 기억력 참 좋으시네요. 그럼요. 기억력 참 좋다. 또 어떻게 기억했지? 네, 초콜릿도 받고요. 원래 네. 초콜릿들은 발렌타인데이 날에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뭐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 뭐 이것저것 많이 그쵸? 있습니다. 네, 38졸라 남쪽 분들이 뭐 초콜릿도 선물하고 네. 뭐 지금처럼 코트님께서 와인도 한 잔 하고 축하잔도 주고 하니까 참 기분은 좋네요. 근데 제가 남쪽에 와 보니까 38졸라 별로 명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게 좀 특이했는데 네. 38부녀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영상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명절이란 단어를 저서 들으면서 좀 우린 색달랐는데 명절입니다. 여성들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낭만적인 날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예, 이 길을 엄청 기다립니다. 뿌듯하고 궁지스럽고 막 어깨 우쓱 올라가는 일생에 한 번 여자들이 애 낳았을 때 한 번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안 해요? 부인한테 안 해줬어요? 아니 여기는 그런데 북도 그런가요? 똑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그때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죠, 애 낳았을 때. 그때처럼 1년에 한 번 대접받는 날이 바로 이 38졸날 아닙니까? 근데 38졸을 맞으면서 북에서는 이번에 큰 행사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더라고요. 뭐 곳곳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도 판매하고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사서 또 선물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동평양 대국장, 뭐 네네. 평양 대국장, 뭐 만시대 수국장, 봉화의 수국장, 여러 국장들에서 음악, 무용, 종합 공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거리마다에서는 각 지역의 선전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 선전대들에서 야외 거리 공연도 하고,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그렇죠. 길거리 공연을 버스킹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국장에서는 교회도 하고, 그날은 순수 여성들을 위한 축하 행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죠. 행사가 많더라고요. 아마 네. 사진도 좀 준비하신 네. 것 같은데 무슨 음악회, 네. 야외 행사.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38 네, 국제부녀절. 그래서 지금 무슨 이렇게 이렇게 크게 연단해서 무슨 오케스트라가 뭐라 그러나 그 클래식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건 교회국장이에요. 교회 극장에서 네. 서커스 하는 거, 교회라고 교회하고. 하는. 네. 아이고 여자들 좋아 죽네요. 마스크 쓰고 여기서는 또 마스크 쓰셨네. 그리고 네. 이제 기념일에는 한복을 입으시나 봐요. 네, 기념일 행사 뭐 이럴 때는 다 한복을 입죠. 한복을. 치마 저고리. 그럼 북에 계실 땐 연희님도 이런 행사 있을 때는 한복을 입고 외출하시나요? 우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치마 저고리를 두 벌을 만들잖아요. 준비해 두 벌 놓고. 하고 여름 거하고 겨울 거 두 네네. 개를 해요. 남자를 집에서 받죠. 근데 결혼식 때 했으면 그게 이제 평생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사 때마다 입는 옷이에요. 남쪽 사람들은 결혼식 때 뭐 웨딩드레스나 뭐나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입죠. 그날밖에. 웨딩드레스는 그렇죠. 네. 여기도 그래서 양복하고 이제 한복 저고리를 준비는 하는데 한복 저고리를 자주는 안 입어서. 안 입죠. 네. 우리는 결혼식에만 입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즐겨 입는 게 바로 치마 저고리 결혼식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사하게 되면 거기 가서 뭐 하고 이건 거리에서 지금 버스킹 하는 거고요. 이건 멋있다. 네. 멋있죠. 여자들 매력 있네.
그리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 씨가. 네. 그리고 예, 38 분여절 말씀에서 엽서들도 기념이 나왔어요. 기념 엽서. 예, 국제 분여절 뭐 38 이런 요게 행사.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1월 1일이다 언제다 해서 이제 북에서 이런 기념 엽서나 뭐 우표가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게 많이 없어져. 다 이메일 보내고 이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또 좀 네.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북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여성은 꽃이라네. 여성은 꽃은 여성은 꽃이라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엽서에 보세요. 나라의 네. 꽃, 행복의 꽃, 생활의 꽃. 이런 말을 참 잘하거든요, 우리가. 아. 네. 여자 하게 되면 근데 남쪽에서는 여자를 꽃으로 비하한 거를 뭐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맞아요. 또 뭐 페미니즘인지 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안 저도 좋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뭐 이쁘다, 꽃이다 그러면은 되게 화내요. 무슨 회사에 꽃으로 내가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판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또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10년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38절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옛날 때 이야기죠. 지금은 엄청 발전했으니까 다르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명절이 아니었어요. 아, 분여절이. 네, 명절은 명절인데 휴식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남편들이 무조건 그날은 밥을 해야 됩니다. 3월 8일. 무조건 의무적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남편분이 해주셨어요? 당연하죠. 안 하면 어디라고. 가만히 있지. 무조건 밥을 해줘요. 밥을 네. 해주고. 네. 그럼 밥을 가만히 있다 남편이 해주는 밥 먹고 출근하죠. 네. 그러면 거리에 쑥 나와서 출근하려고 거리에 나왔잖아요. 네네. 나오면 온 거리가 꽃바다가 돼요. 아, 꽃으로 쫙 장식해놓는 아니 거. 장식이 아니라 남자들이 꽃 한 송씩 가지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출근한다고요? 네, 그 꽃송이는 자기 아내한테 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꽃을 가지고 출근하면서 직장에 있는 직장에? 동료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또 재밌는 게 있냐면 네. 그 꽃을 우리 그 사무실에 여자가 한 2명, 3명 있다고 하자. 네네네. 그럼 그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 진짜? 네. 근데 왜냐면 꽃도 뭐 다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네네. 꽃집에서 사야 되는데 그 당일날 3월 8일날 꽃 사려면 못 사요. 그러겠다. 그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꽃집에 딱 바닥 난다니까요. 그렇죠, 다 사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예약해서 꽃을 사가지고 가면 그것도 또 많이 못 사니까 돈 뭐 그래가지고 뭐 한두 개 사가지고 한두 명한테 주죠. 주고 그러면 점심 때 뭐 하냐면 기간 기업소마다 해서 그 자기네 기간에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자들만 그때 남자는 참가 안 하고요. 여자들만을 위한 축하 연회가 있습니다. 식사 점심 식사 쫙 해줘요. 식사 끝나면 선물 하나씩 줘서 축하 행사 끝나는 거죠. 그래서 3월 8일은 진짜 우수하고 정말 하루 종일 붕붕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해요. 네. 근데 아침에는 이제 남자들이 꽃송이 가지고 출근했잖아요. 네. 저녁에 보게 되면 퇴근길엔 그 꽃을 먹다가 여자들이 하나씩 여자들이 안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냐 없냐를 뭘 보고 하냐면 꽃을 많이 가지고 가냐 조금 가지고 가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퇴근하냐에 따라서 저 여자 뭔가 인기 있네 없네 쪽팔리죠. 그래서 너무 조금이면 할 수 없이 야 이거 몇 개 좀 내 것 나 좀 달라. 진짜? 그래가지고 쪽팔리면 어서 그렇게 가죠. 그 연희 씨는 38 분여절이면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셨다 그래요? 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정말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중국에 잠깐 있었었는데 중국도 이 38 분여절을 좀 크게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만 어린이날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어린이를 우대하고 뭐 이제 그리고 아까 연희 씨하고 이제 방송 전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나는 북에 있을 때 항상 남과 여자의 차이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별이란 의미겠죠. 차별 느껴본 적이 없다. 동등하다. 동지요 동무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해 왔고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이 38 국제 여성의 날을 기린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부족하다거나 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 국제 여성의 날 이 분여절도 아주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축하하지만 온 사회가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 인권이 그러니까 남녀의 평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같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고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남쪽에 왔을 때 제가 참 또 하나 놀랐던 거는 3월 8일 날 그 강화문에 갔었어요. 네. 강화문에 갔었는데 저는 3월 8일 하게 되니까 이게 남쪽 유서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무슨 그런 행사가 있겠구나. 네, 행사가 있겠구나 해서 강화문 쪽으로 그 행사가 많이 벌어지니까 갔는데 여성들이 막 주먹을 흔들고 팔뚝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그날 저기 항의하는 여성 인권, 여성 인권을 인권, 위해서. 예.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저 여성들은 오늘만큼은 정말 앉아서 꽃방석에 앉아서 정말 대접받고 축하받고 그 옆에 동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명절인데 명절 자체가 노는 거 아닌가? 즐거운 하루 아닙니까? 근데 그 즐거운 하루를 왜 나와서 이렇게 추운데 나 팔뚝질 해야 되냐? 이런 게 참 문화적으로 그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과 북의 어떤 3.8절에 대한 그 분위기, 그렇죠. 인식? 이게 좀 다르고,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네. 여성의 인권, 남쪽이 하니까 여성의 인권 문제를 너무 많이 말을 해요. 여성 인권 단체들도 많고,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특히 북에 대해서는 북은 너네 북 인권 없는 나라야. 특히 여성들이 성추행 당하면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한다. 이러면서 여성들이 성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권이 없고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중에 하나가 북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약자라고 쓰는 여성의 인권은 더 열악하다. 네. 근데 저는 북에 있을 때는 여성이 약자다라는 개념을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생각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항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무슨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여성들과 노인들, 어린이들이 가장 약자긴 약자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비상 상황이 그렇죠. 되면. 어르신들도 막 뛰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북에서 살면서 오랜 동안 42년을 살면서도 여성이 약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와서 느꼈던 점 제가 북과 남의 남녀 뭐 이런 거 차이 했는데 남쪽에 전점도 있어요. 그래요? 남쪽 남자들이 너무 자상한 거예요. 남쪽 남자들은 아무래도 북쪽보다는 좀 이렇게 매너도 있고 다정하고 진짜 자상해요. 그럼 말도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성들 앞에 얼마나 몸값을 올리냐, 뭐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매너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북엔 그런 말 없거든요. 또 북의 남자들은 대체로 자기 부인한테만 잘하고 밖에 사회생활 할 때는 절대 여자다고 해서 이렇게 챙기고 이런 분이 없어요. 무조건 넌 나하고 똑같이 동등한 동지야, 동무야. 예, 내 직장의 한 성원이야. 이런 개념이지. 우리 직장에 우리 여성인데 내가 뭐 너 챙겨줘야 돼. 넌 나보다 약하지? 우리가 넌 보호해줘야 돼.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 거. 근데 여기 오니까 남자들 이렇게 자상하고 막 자동작감하고 어떤 때는 막 설레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이 있나?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 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좀 어리석은 데는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쭉 커피숍 가면 들어갈 때도 문 탁 열어주면 나보고 들어가라고 먼저 싹 들어가라. 매너 있어. 기분 좋긴 좋더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커피 딱 타다 주고 우자 딱 받쳐주고 끝나고 나니까 차문 딱 열어주고 와 우쓱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분도 좋긴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북은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만 잘해주고 밖에 나가서는 뭐 그런 거고. 근데 북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애처가라는 말이 있어요. 애처가 그건 이제 우리도 써요. 애처가. 그래요? 네, 애처가란 말 써요. 네네. 아니 그건 코트님이 애처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잘 모르던데. 애처가 유영호 대표님 애처가죠.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전 처음 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애처가예요. 남편이 진짜 이 세상에 자기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나만 사랑만 받고 그 받는 사랑도 막 싫어하고 제대로 안 받아주고 해서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 인생에 가장 미안한 죄스러움이 그거예요. 남편한테 정말 잘못한 거 이거 그런 건데 남쪽에 오니까 공초가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북의 애처가는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죠. 남쪽의 공처가라고 그래서 공경할 공 해가지고 아내를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남자들을 보고 공처가라고 하는구나 말을 했더니 연희 씨 아직 모르는구나. 그건 그런 공이 아니라 공포스러울 공을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무서워하면 공처가라고 그러겠냐. 우리 집에 되면 짹소리 못하고 설거지라고 밥 해주고 여자가 아내가 눈 한번 딱 뜨면 눈 내려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안 그러면 밥 안 해주고 아침밥도 안 해주고
쫓겨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세계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희님이 뭐 가감 없이 그냥 팩트를 북의 사회와 또 남의 사회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많이 변한 것도 있겠죠. 뭐 단적인 예로 이제 38 분여절이 지금 북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다고 네네, 말씀하셨죠. 공휴일이에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뭐 제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연희님 말씀 중에 북은 자신의 아내에게는 잘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지만 나머지는 그냥 동등한 어떤 동지나 동무로 네, 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제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고쳐야 될 점 중에 과도하게 그냥 내가 매너 있는 남자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그 미국에서도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레이디 워스트라든지 뭐 재난이 나면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성들을 먼저 보호하는. 근데 이제 페미니즘 하는 여성들이 제일 처음에 왜 우리가 그런 보호의 대상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르는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도움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면 계속해서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 누구는 혜택을 주는 사람. 그렇다면 이게 대등한 관계, 지금 연희 씨가 말씀하신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친절하거나 이 여성의 주체성을 뺏을 정도로 혹은 과도하게 여성을 학대하거나 이 극과 극에 서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연희 씨 설명을 좀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동지잖아요. 우리 네네. 어릴 때부터 상대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상대의 기쁨도 내 기쁨이다. 항상 이러니까 상대의 전험은 내 나의 전험이다. 이런 동등한 개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항상 다 동지, 동급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데 남쪽에서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매너가 적을까 하고 처음에는 호기심도 나고 이게 적긴 적네 대접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쑥 지나보면서 보니까 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매너 좋게 이렇게 할까 했더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인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은 자본주의다라니까 자본주의 어떤 그 성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난 이렇게 돈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본주의다라니까 돈 있는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우탁하게 되고 뭐 시집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대상자 할 때 돈이 얼마냐, 재산 얼마 있냐, 직은 뭐냐 이런 걸 먼저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소녀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첫째가 제대군인이냐. 군대 갔다 왔냐? 대학 졸업했냐? 뭐 이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군대 갔다 왔냐? 첫째나 뭐 대학 졸업 이게 아니라 재산 얼마 있냐? 권력은 얼마 있냐?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야, 나에게 돈 있는 남자고 권력 있는 남자야. 이거 우시되면서 너 내 약자고 내가 언젠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널 취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가불관계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오히려 여성을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나 시대극이나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북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북이 오히려 남녀 차별이 심할 거다라는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단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북에서 여성 문제, 여성 인권 문제, 그래서 여성 문제를 그냥 3.8절 그냥 여자들 명절이야. 여자들은 그냥 내 인권 찾아. 뭐 이런 거랑 여성 전중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들의 여성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기의 떳떳한 자기 위치 전험을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인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난 여자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각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에서는 항상 그런 거 여성들이 어떤 헌신적인 혁명 어떤 그런 것들 궁정적인 이런 것들 많이 감화기용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그걸 번받게 만들고 이런 교양적인 가치를 많이 하죠. 뭐가 있냐면 남쪽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부천 국제 무슨 영화제가 있었는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네. 그때 남쪽에서 제일 처음으로 방영했던 게 북의 영화 처녀 어머니? 처녀 어머니라는 제목의 영화군요. 네, 처녀 어머니라는 영화가
제일 최초로 아마 북의 영화가 방영됐을 겁니다. 그 처녀 어머니라는 게 북에서 엄청 많이 소개가 되고 우선 그 머성용경 뭐 이런 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했는데 네. 그만큼 여성들이 이거 약자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남쪽에서 그 약자라고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처녀만은 처녀가 7명의 애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키운, 입양해서.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유명한 게 정춘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춘실이라는 실명을 가진 네, 사람. 네. 이 사람이 네. 북의 정춘실 운동이라는 이야기까지 운동, 명명됐던 캠페인이 생길 네네 정도로. 무슨 운동 하는 것처럼 네. 정춘실 운동 그러니까 상업 부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해방 41년생인가 그래요. 네, 해방 네네. 직후 뭐 이럴 때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강도에 어느 한 작은 시골에 상점에 중학교 졸업하고 그 상점에 배치받아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17살 그 상점에서 일하다가 이 정춘실을 왜 위대하게 북에서 봐줬냐면 그때 50년대 초반이죠. 그때 그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상점이 그 산간마을에 그런 벽천 상간마을 주민들을 대상을 한단 말입니다. 담당을 했죠. 근데 자기가 맡은 지역의 이민들을 어느 집에 식구 맺히고 아버지는 키가 맺히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생일은 언제고 이걸 쫙다 우리 가정 수첩이라는 걸 적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매 네. 가정마다 몇백 세대 되는 거. 그래서 북에서 제일 난생 처음으로 우리 가정 수첩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그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상점 판면이라는 게 내 가족을 돌본다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7살에 김일성 주석이 그때 51년 그때 현지도 하다가 상간말을 하다가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가정 수첩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어린애가 너무나도 전 생각을 했다 해가지고 많이 치하해주죠. 그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거기 가게 됩니다. 가면서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얘가 그냥 판매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산이니까 산 뚜져가지고 뭐 뻥나무 심어서 누에도 키우고 돼지도 기르고 막 여러 가지 짐승 기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한다고 대견하다고 100kg 넘는 돼지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후에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돼지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라고 줘요. 근데 정춘슬이가 이 돼지를 먹자고 보니까 너무 서중한 거예요. 그냥 먹기 없애버리기 아까워서 우리 이 돼지 가지고 정축을 하자. 그래서 몇백 마리로 키우자. 해가지고 그 돼지가 새끼 낳고 해서 3년 만에 450마리 돼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도 칭호도 받고 정치실 운동했는데 유일하게 북에서 김일성 주석이 내 딸이라고 했던 게 바로 정춘실이에요. 아, 정춘실이라는 네. 분이군요. 그래서 네. 정춘실이가 유일하게 김일성 수석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오라버니라고 했던 여자입니다. 유일하게 오라버니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던 여자죠. 이렇게 북에서는 여성들이 일개인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무거운 책임성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키워주고 그게 주점을 둔 거죠. 그래서 제가 38 부녀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꼭 물리적으로 힘이 세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누구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뭐 1년에 한 번 있는 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아마 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을 갖고 아마 북이라는 사회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제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뭐 이런 네. 거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네. 남녀 평등권 법령은 공화국이 창설되기 전, 저게 46년도 7월 30날에 남녀 평등권 법령 발표가 법령이 됩니다. 상당히 일찍 발표되죠. 네. 근데 46년도 7월 30일인데 그 법령이 발표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45년대 갓 해방돼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나라를 만들려면 자기 국민들한테 국민증을 줘야 되잖아요. 아, 네, 공민증, 네, 시민증, 주민등록증. 네. 네. 국민증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이름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머니들 무슨 뭐 갓난이, 뭐 네. 아무개 뭐 이런 거. 네, 무슨 뭐 개똥녀, 그렇죠. 거랑녀, 뭐 애기 이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못 배우셔가지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그쵸.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남녀 평등권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큰 혁명이 벌어졌던 게 바로 여자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가지게 만든 이름을 거. 주어주고. 네, 그래서 새 이름을 가져가지고 그 이름으로 국민증을 하게 됐고 남녀 평등권도 그때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많이 또 가르쳤다고 하죠. 이제 그분들도 네, 필요했을 문맹퇴치. 거고 문맹퇴치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북조선에서 이제 그 선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문맹퇴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이 알아야
물론 뭐 인도는 지금도 그림 보고 투표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기호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돈, 자본주의, 경제 건설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북은 이제 뭐 1조 뭐 여성과 남성은 뭐 평등권을 가진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 임금, 사회적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동일 임금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그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운동 얼마나 오랜 동안 투쟁했습니까? 지금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가지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데 지금 보면 46년도에 이미 3조에 남성과 여성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갖는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또 예.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봉건제 유습인 일부 다처제, 처첩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또 강하게 금지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의 전통 속에서 오늘날 김현희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대한민국사에서. 이게 네.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남쪽에 무슨 사창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창은 없지만 이렇게 사창이 있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성매매가 있죠. 네. 북은 46년도에 이 법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로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 전면 금지하는 법령.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게 다 사라지긴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있죠.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서 이제 구조에 보면 본 법령의 발표와 동시에 조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다 무효로 한다. 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어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남녀 차별에 대한 어떤 실정법상의 그런 것들도 다 무효로 하면서 뭐 그걸로 사실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마 북도 많은 것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80년대에 아마 연희 씨가 많이 말씀해 이미 간통죄가 사라지게 네, 되죠. 네, 네, 간통죄가 80년대 우리는 없어진 지가 5년 안쪽인 것 같아요. 우리 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면 또 멀레멀레고 또 부작용이 좀 부작용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네. 사회단체들, 근로단체들, 자기 조직들에서 교양개조 할 때 대한 방법이 따로 대책이 소개되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맘 놓고 바람을 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네. 책임지고 자기 활동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고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제재하는 건 좀 촌스럽다. 구시대적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이라든지 네. 어떤 뭐 이런 데서 교양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올바르게 그렇죠. 선도해라 이런 거겠죠. 네. 네. 38 분여절 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생각나는데요. 항상 38 분여절이 되면 국회의원 회관의 모든 여성 의원과 여성 노동자들, 청소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제 장미꽃을 한 송이씩 돌렸다고 하는 노회찬 의원님, 뭐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 신고자 했던 것은 꼭 경제소득 5만 불, 뭐 3만 불,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인권, 평등.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북이라는 사회가 인권이나 특히 여성의 인권이 낙후할 거다. 혹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노동자들이 돈만 생각하고 장시간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뭐 되게 쥐꼬리만한 돈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대한민국 사회보다 잔업과 야근을 철저히 거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럴진데 더 강한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는 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입관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나보는 많은 여성들이 상당히 당당합니다.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북에서 우리 연희 씨도 있지만 지금 많은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반복 유튜버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대한민국 사회와는 다르다면 다른 그리고 나쁜 의미의 다름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차이 같은 걸 여러분이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38절을 통해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네. 북에 가서 또 38 분여절 잘 네, 맞이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막 끝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